안녕하세요. 민우 어머님이시죠? 정아은 어머니 오미란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그리고는 딸에게 고개를 돌리며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저 아줌마가 왜 우리 상견례 자리에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저분이 민우 어머님이세요. 말도 안 돼. 저 사람 분명히 우리 다니는 병원 급식소 아줌마야. 급식 배식구에서 본 적 있어.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하은이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하은도 당황한 듯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은아, 너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겠다고? 저 아줌마 일한 지 꽤 됐을 텐데 매달 월급 받아도 집 한 채 없어서 월세 사는 사람이야. 너 그런 집안 들어가면 내가 평생 시댁 뒷바라지 해야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제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제가 급식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지금 너희 집 서울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저 아줌마가 월세 사는 거 내가 다 알아. 우리 하은이 속인 거 아니야?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나갑시다. 이런 분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안 들어도 될 말들을 들으며 수모를 당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 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65세 김영숙입니다. 2년 전 제 아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말이 좋아 10분이지 실제로는 5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남편 김태주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는 23세 만나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둘 다 어리고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태준이는 항상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수가 너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놈이랑 살게 해서 미안해. 언젠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키려고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없이 시작했어도 아들 민우와 딸 민지를 낳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어도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위험한 고층 건물 공사장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많이 벌 때는 월급에 상여금까지 더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죠. 중졸밖에 안 된 저희 부부는 배움이 짧은 것이 평생 한이었기에 자식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 덕분에 두 아이들 부족함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고 적금도 부어 작은 다가구 주택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항상 걱정했죠. 남편은 제 걱정을 알아서인지 5년만 더 일하고 퇴직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도 무심하게 퇴직을 2년 앞두고 남편은 공사장 안전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영수가 이제 고생 그만하고 좀 편하게 살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저는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민우는 공부를 정말 잘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약대를 졸업했지요. 그런데 남편을 잃은 지 5년 후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던 딸 민지가
통학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부르고 배우자 잃은 사람은 과부나 호랍이라 부르는데 자식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을 표현할 말조차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을 살아도 괴로워 방황하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민우마저 잃게 되면 어쩌나. 그때 민우는 대형 제약회사 연구소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편히 살 수도 있었지만 그가 목숨 걸고 번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우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몸은 내가 벌어 살자고 마음먹은 후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다행히 예전에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대학병원 급식소에 조리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우가 일하는 제약회사와 연계된 병원이었거든요. 다른 병원은 없냐고 물어봤지만 당장은 이 병원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민우에게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만 말했고 혹시 병원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모른 척 하자고 했습니다. 민우가 안 그래도 된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완강했어요. 민우가 저 때문에 회사에서 곤란해질 수도 있단 생각에 엄마가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둘러댔죠. 그렇게 저는 병원 급식소에서 조용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급식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배 식구 너머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민우가 종종 이야기하던 여자친구 하은이었습니다. 치과의사라고 했던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지만 미소가 참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하은이 뒤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은이 어머니 오미란이었죠. 딸과 비슷한 눈매의 화려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된장찌개 좀 더 주세요. 국물만요. 오미란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찌개 국물을 더 담아드렸죠. 그때만 해도 그분이 민우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엄마, 저기 자리 있네요. 하은이 어머니를 이끌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쯤 갑자기 오미란 씨가 접시를 들고 배 식구로 돌아왔어요. 아줌마,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테이블도 좀 닦아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공손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에 깔린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네, 금방 치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였지만 가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미란 씨는 종종 병원 급식소에 왔고 항상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이것저것 시키곤 했어요. 딸이 이 병원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라면서 으스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갈게요. 그날 저녁 민우는 화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 하은이랑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미란 씨의 딸과 우리 민우가 사귄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며칠 후 민우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하은아, 우리 엄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 아들과 달리 저는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하은이 저를 알아볼까? 그녀의 어머니에게 제 정체가 들통날까? 고민 끝에 저는 민우에게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우야, 사실은 하은이 어머니가
우리 병원 급식소에 자주 오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별로 좋게 대해주지 않으셨어. 민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하은이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제발 그러지 마. 내 인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 괜찮아. 어차피 직장에서 만난 일이니까. 결국 하은이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은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떨렸지만 민우를 위해 웃는 얼굴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우와 통화할 때마다 저에게 상냥하고 다정하게 구는 하은이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코를 찡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기 사시는 분들 전부 월세 내고 사시는 거죠? 한 달에 얼마예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한 달에 60만 원 내고 살고 있어. 그리고 걱정 마. 민우 결혼하고 나서도 절대 아들한테 의지하고 안 살 거야. 민우한테 부담 절대 안 줄 거니까. 하은이는 그 말을 듣자 표정이 더 굳어졌고 얼마 안 돼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민우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상견례 날짜가 잡히기까지 제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다녀간 후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그러면서도 결혼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신혼집은 제가 다 알아볼게요. 회사에서 주택자금 대출도 해주고 제가 모아둔 돈도 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남편이 남긴 재산 중에는 서울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임대를 놓아 꾸준히 수입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민우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결혼할 때 선물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은이가 보인 태도를 보니 선뜻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서울 마포의 신혼집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어요. 24평인데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해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근데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한 거야? 회사 전세자금 대출이랑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요. 걱정 마세요. 월급으로 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민우에게 오피스텔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했지만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결혼식 전에 깜짝 선물로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은이 어머니를 또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급식소 조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민우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우야, 사실은 하은이 어머니가 우리 병원 급식소에서 자주 보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너의 선택과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민우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하은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하은이는 엄마와 달라요. 그리고 상견례 때 제가 엄마 꼭 지켜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상견례 전날 민우가 웃으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일 상견례 때 입을 옷 사왔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민우가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정장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비싸 보여서 놀랐어요. 이런 거 사느라 돈 많이 썼지. 엄마 옷 있는데 제 첫 월급으로 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야 드릴 수 있네요. 내일 꼭 이거 입고 가요. 엄마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분인지 하은이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줬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 몰래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가족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랜만에 꺼낸 서류들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아들 상견례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저희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려고요. 응, 다 됐어.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급식소 조리사가 아닌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예약된 자리에 앉아 하은이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민우는 계속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엄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때 하은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입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하은이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어머니 김명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미란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노려보더니 딸에게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우리 상견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라니. 민우 씨 어머님이세요. 하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오미란 씨는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줌마 너희 병원 급식소 조리사잖아.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병원 급식소 조리사라고요? 민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께서는 대학병원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오미란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은이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자, 일단 앉읍시다. 첫 만남인데 이러지 말고. 우리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미란 씨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 선생, 당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우리 하은이랑 결혼해서 살 집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구했다고 했잖아요. 둘 다 전문직이니까 살아가면서 돈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기도 전에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전세지만 좋은 아파트 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어머님이 급식소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하은이가 당신 어머님 집에 갔을 때 보니 병원 근처 작은 빌라에 월세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실이 말이죠. 제가 급식소에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오미란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시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하은이는 치과의사예요. 그런 딸이 시어머니가 급식소 일하는 집안으로 시집 간다면 체면이 서겠어요?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순간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오미란 씨도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월급쟁이 주제에 집도 없이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넘봐. 우리 하은이 같은 딸이 당신네 집안에 시집 가면 평생 고생할 텐데. 그때 제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미란 씨,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서류입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2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권이
여기 있어요. 민우는 자기 힘으로 마포에 좋은 전세 아파트도 구했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오미란 씨의 표정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매달 병원에 기부하는 기부금 내역서예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딸도 교통사고로 일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매달 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미란 씨가 그렇게 신경 쓰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급식소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을 뿐이죠. 하은이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처가 평소에 좀 직설적인 편이라. 하지만 민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민우는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하은이가 다급하게 민우의 팔을 잡았지만 민우는 단호했어요. 하은,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한 사람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민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민우는 오히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주게 해서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너는 어떡할 거니? 하은이랑 오래 사귀었잖아. 민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끝났어요. 하은이가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다면 나중에 엄마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잖아요. 엄마가 오늘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차 안에서 민우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은이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은이가 제 직업을 물었을 때 민우가 병원 관계자라고만 말했더니 하은이가 의사나 약사의 거라고 넘겨짚고 더 이상 묻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은이가 늘 자신의 부모님 자랑을 하며 민우의 집안을 은근히 떠보려 했다는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보니 하은이도 엄마를 닮았나 봐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날 집에 왔을 때 보인 태도부터 이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눈이 멀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제가 참고 넘어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오히려 해방된 듯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하은이랑 사귀는 동안 제가 계속 뭔가 맞춰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집에 돌아오자 민우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2잔을 따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둘이 한잔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병원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묵묵히 견뎌온 세월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엄마, 왜 그동안 강남 오피스텔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왜 굳이 급식소에서 일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노후에 아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그 오피스텔은 내 결혼 선물로 생각하고 있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해주신 거 평생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아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저에게 급식소 일을 그만두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 일이 저에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일부였고 거기서 만난 동료들과의 인연도 소중했습니다. 상견례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우는 회사 동료인 지연이라는 여자를 저에게 소개했어요. 지연이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민우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첫 만남부터 저를 정중하게 대했고 제 직업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고 제 병원 급식소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병원 급식소는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환자들의 회복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느꼈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들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후 민우와 지연이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남편이 남긴 강남 오피스텔을 민우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고 젊은 부부는 그곳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민우는 신랑 답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두 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저는 손자 민석이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식소 일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지만 주 3일만 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손자와 함께 보내거나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 복도에서 오미란 씨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미란 씨.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손자도 생기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은이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해요. 오미란 씨가 너무 까다롭게 상대를 고르다 보니 여러 인연이 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셨나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